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건강정보 때문에 건강을 망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엉터리 건강정보를 믿고 병을 고치겠다거나 더 건강해져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무턱대고 이를 따르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위험한 건강정보들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함부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격려의 댓글로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썸네일들 몇 개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채소나 과일이 무슨 만병통치 약이나 되는 것처럼 너더라도 무슨 병에 좋다, 매일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놨는데요, 이러한 그 정보는 모두 의학적 통계나 정부 공식 발표에도 없는 그런 개인적 주장일 뿐입니다. 최근에요, 양파, 피망, 양배추, 브로콜리 등 일부 채소는 생으로 먹었을 때 영양분 파괴 없이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건강한 섭취 방법이다 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생으로 먹었을 때? 그래서 이런 정보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언론에 보도됐다고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부작용은 무시한 채 오로지 좋은 쪽만 주장하는 그런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 경호생각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만약 일부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사실로 믿고 함부로 따라하거나 또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하면 커다란 부작용으로 잘못하면 건강을 망치고 심하면 질병에 걸리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으로 채소나 곡물을 먹을 경우는 한 번쯤 정말 부작용은 없는지 생각을 해보고 먹어야 합니다. 누군가 만약 생으로 먹고 난 후 위장장애가 있었다거나 알러지가 있었다거나 설사, 두통 등이 생겼다면 이건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므로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인간의 체질과 음식궁합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즉 동물성 세포와 식물성 세포의 구조는 세포망의 구조와 세포 내 성분 때문에 사람이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달라서 흡수가 잘 되는 쪽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궁합이라고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 파괴가 없다 라고 하면서 생채소를 먹어라, 이런 그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건강정보입니다. 왜 위험한 건강정보라고 하는지 지금부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세포 구조는 동물의 세포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또한 식물성 식품은 분해가 어려운 세포벽의 존재와 식물 독성, 그리고 소화를 방해하고 영양 섭취를 방해하는 그런 항영양소 때문에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고 또 사람의 세포에 은근히 스트레스를 준다는 사실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람이 채소를 생으로 먹었을 경우 인간의 치아를 이용해서 씹었을 때 식물의 세포벽을 충분히 허물 수 있는지, 그래야 영양소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영양소 흡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연구 발표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채소를 그냥 씹었을 때 세포벽의 분해는 극히 미미하고 따라서 세포벽 안에 갇힌 영양소의 실제 흡수율은 5에서 10% 미만인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내외 많은 연구자료가 있는데요, 국내의 연구자료에는 강원대학교 함성식 교수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라고 자꾸 권하죠. 그런데 문제는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분해하기 힘든 그런 그 질긴 세포벽 때문에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10% 정도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식품은 포만감은 있어도 흡수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약간의 파괴를 감수하더라도 가열하거나 갈아서 세포벽을 허물고 섭취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죠. 이런 경우 오히려 혈중 비타민 함유 농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파, 피망, 양배추 그리고 브로콜리를 생으로 매일 먹고 있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B군과 C가 많은 이러한 채소는 열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초식동물과 달리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인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셀룰라제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또는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등 그런 여러 유효 성분들을 씹는 행위만으로는 세포벽의 파괴가 극히 적어서 세포벽 속에 있는 이들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포 속 영양소는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체에 끼치는 부작용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양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양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양파를 쓸 때 눈물을 나게 하는 그런 유황 화합물입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살균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비타민 C와 B 등이 들어있는 그런 건강한 식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애용하는 양념 같은 채소입니다. 그러나 생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 알리신 성분이 위장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속쓰림 또는 복통을 일으키고 장내 가스도 유발하고 적혈구까지도 손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동물에게 먹이면 치명적 결과를 보인다고 하죠. 혹시 궁금하시면 동물에게 조금만 한번 먹여보시죠. 동물은 직감적으로 먹기를 피하겠지만 혹시 먹는 경우에는 즉시 심하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리신 성분이 동물에게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양파는 지혈을 방해하는 항응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와파린 계열의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양파는 고칼륨 식품이기 때문에 신장이 나쁜 사람들은 생으로 먹으면 위험한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양파는 식초나 간장 등으로 발효하거나 최소한 익혀서 먹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서 생양파가 나오면 식초로 뿌려 먹은 거 그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에 대해서 말해보죠. 양배추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있는데 위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는 이 비타민 U는 열에 매우 취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위 건강을 위해서 생으로 즙을 내서 먹기도 하는데 양배추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있어서 설포라판이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설포라판이 항암 효과와 해독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면 이 효소가 파괴돼서 항암 효과와 해독 효과가 감소한다 라고 해서 생으로 먹기를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부작용인 고이트로겐 성분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이 생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히면 이 성분이 불활성화돼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돼서 가스를 많이 생성해 가지고 복부 팽만 현상도 생기고 또 이걸 함부로 생으로 많이 먹으면 그 외에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파를 데쳐서 먹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피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피망은 레몬보다 비타민 C가 훨씬 더 풍부하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므로 생으로 먹으라고 하죠. 그런데 열을 가한다고 비타민 C가 100%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생으로 먹는 것을 말리고 싶네요. 가지과 식물인 고추, 가지, 피망 등은 렉틴이라는 강력한 식물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의 캡사이신이 독성 물질로 건강에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렉틴이라는 식물 독소는 장 내벽 세포에 달라붙어 장 루스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면역 교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이라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식물 독성이죠. 그래서 꼭 먹어야 한다면 껍질을 벗기거나 고온에서 익히면 렉틴 독소의 활성이 그나마 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렉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과 식품이 우리 식탁에 많이 오르면 렉틴 독소가 몸속에 쌓일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식품으로 생각해서 아주 좋아하는 브로콜리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영양소의 밀도가 매우 높은 슈퍼푸드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눈 건강에 좋다는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다고 하죠. 또한 비타민 K가 많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상처가 났을 때 피를 잘 멈추게 하는 천연 혈액 응고제이죠. 브로콜리 한 컵에 해당하는 약 90g만 먹어도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에 가까운 비타민 K를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의 함량도 오렌지에 2배나 들어있고 기형 예방과 세포 생성의 필수 영양소인 엽산이 풍부한 식품이랍니다. 엽산은 비타민 B9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다는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이 이 브로콜리에도 들어있는데, 설포라판은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등에 들어있는 천연 유황 화합물로서 이건 영양소라기보다는 일종의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방어 물질인 식물 독성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또한 십자화과 채소로서 같은 유인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부작용인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도 생으로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고 장에서 가스를 다량 발생시켜서 장세포의 물리적 압박, 즉 복부팽만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먹겠다면 전기로 찌거나 데쳐서 먹어야 그나마 독소를 줄이고 설포라핀 등 일부 도움되는 영양소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식물성 식품 그 중에서 채소는 토양과 농약에서 오는 중금속의 위험이 있고 식물 자체의 식물 독성 때문에 여러가지 해독 처리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이죠. 그래서 필히 발효하거나 삶거나 해서 먹어야 그나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 말한 생으로 먹어야 좋다는 수용성 비타민은 고품질의 육류나 발효식품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독성이 있는 생채소를 억지로 먹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육식 동물이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는 잡식 동물로 진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세포는 1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물 세포와 동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는 육식동물의 세포를 먹어야 세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식동물에게 식물성 식품을 먹이면 탈이 나고 반면에 채식동물에게 육식을 먹이면 탈이 나죠. 쉬운 예로 미국에서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광우병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이건 소의 사료에 육식성 식품을 혼합하여 먹인 결과 소가 미쳐 날뛰는 광우병이 생겼다는데, 이런 질병에 걸린 소를 도축해서 혹시 우리가 수입할까봐 격렬히 반대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렇듯 육식과 채식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사람도 순수한 육식만을 하는 것과 곡물과 채식을 함께하는 잡식을 하는 경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육식만 했을 때보다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탄수화물이 일체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각종 암과 혈관 질환은 탄수화물이 오로지 원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탄수화물을 일체 먹지 않으면 이런 병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닌가요? 경호생각 가족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무튼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각자가 공부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